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우리 언어로 그걸 다 설명하려면 사전이 1000권 만권 있어도 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국어, 기호라는 걸 집어넣었다. 기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호를 만들어냈는데 그 요새는 대학에서도 기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강의가 되고 있어요. 기호학. 근데 그런 기호학 중에서 태극, 음양, 사상 8개, 64개, 3846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기호죠, 기호. 이 기호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기호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 기호를 이해하기 위한 요새 해석서를 공자님이 이제 시빅을 만들었죠. 이 시빅이 한자로 쫙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 시빅을 갖다 공부하려고 한자로 되어 있는 걸 공부하려고 또 무슨 주역 해설, 무슨 원론 해갖고 수천 권의 책이 나왔어요. 그 책 하나만 봐도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걸 또 가르치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러니 이걸 공부하다가 이거 다도 공부하지는 못하고 어느 한 일정 부분 조금 공부하다가 인생이 가버려요. 근데 이 공부하는 게 뭐 때문에 공부했냐면 요 기호 이해하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호를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호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헤매고 있단 말이죠. 어느 대학에 가면 주역을 누가 가르치나요? 한문학과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왜? 여기 한문으로 됐으니까. 그럼 영어로 돼 있으면 영문학과 교수가 와서 주역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한글로 돼 있으면 국어학자, 한글 읽을 사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글씨무한 게 아니고 요걸 이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바로 그냥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건 가지를 못해요. 법륜 스님이 증문즉서를 하죠. 어떻게 해요? 내일 어디 법원 가면 어떤 부위는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야. 그래갖고 각각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대답을 준비해 놓고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갈까요? 어쩌고 할 거예요? 그분은 이런 거 큰 원칙적인 것들에 대한 몇 개 공부를 하신 게 있는 거예요.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대답에 대해서 즉석에서 대답이 가능하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 여기서 가면 이런 것들을 가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학문으로 보면 여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돼요? 과학이죠. 과학은 쪼갤 바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학문을 막 쪼개면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개념상의 과학이에요. 논리의 전개로서의 과학이 아니라. 그러면 이 쪼개지면 내가 예전에 해설할 때 이제 그 대학원 졸업한 이제 그 신직원을 뽑아서 들어온 경우였는데 어떤 친구 불러서 너 대학원에서 뭐 공부했니? 석사학위 뭐 했어? 그러니까 경제학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경제학 할 때 석사 논문 뭐 했어?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주식이 오르는 성향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석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목 하나만 가지면 수많은 주제 중에서 아주 실가지 같은 작은 주제잖아요. 모든 박사, 석사 논문이 다 그런 거지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박사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한쪽으로 깊이 공부하는 것이지 박사는 이거잖아요. 이건 넓을 박자잖아요. 넓게 이걸 공부를 하려면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요새 박사, 석사는 심사예요, 심사. 깨끗이 이 하나에 대해서는 하여튼 타의 추정을 들어가게 월요일 날 주식이 올라갔다라는 걸 그 시간대 왜 올라갔는지 공부한 그 친구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탑일지 몰라. 그냥 경제 전반에 대해서 그 석사고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게 박사고 이쪽으로 가면 이게 심사야. 내가 심사.
그러면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주역을 공부할 때 있어서 이걸 이렇게 주역 한문으로 만드는 원전을 갖다가 매년 헤매봐야 요거 이해하러 오는데도 3845 공부하는데 20년 걸리고 30년 걸려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빼고 8개에 대한 정말 사상에 대해 얘기했죠. 사상과 요 음양 사상 8개만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는가 요거까지 이해되고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확장하면 명리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박용현 선생님 같은 건 몇십 년 하셨겠지만 주역을 이렇게 모양만 봐도 머리 아프죠? 이게 뭐야 이거? 뭐 주역이면 주역이지 왜 그려놓은 것도 다 다르고 해석한 것도 다 다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주역도 이걸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이걸 전개하는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어느 구석에다 써먹을 것인지 하는 목적성이 부여돼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보는 다양한 주역의 모습이 있는 거죠. 가장 흔하게 보는 게 복희팔계예요. 복희팔계는 뭐예요? 손태리지, 손간, 강고원 이렇게 이런 걸로 되어 있죠. 문학팔계는 우리 낙서에서 봤듯이 상극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걸 갖다가 팔계를 구성을 해놨어요. 이런 이제 구성들은 송나라 정도, 소강저기가 주역을 그 사상에 맞게 이렇게 후학들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팔계를 구성해 놨어요. 이 구성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을 잘 보면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한 것에 대한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모르고 3846 뭐 이런 것들만 막 이런 데서만 막 헤매고 있으면 절대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다. 오늘 그래서 그 채화용이라고 하는 명리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까지의 단계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요. 원래 이쪽 좀 강하게 깊게 할 생각이었는데 진도상 더 이상 꾸물럭거려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상할 때 요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안 보입니다. 파란색이 좀 나은가요? 네. 네. 이거는 음이죠, 요건 소양이라고 그랬죠? 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적다는 뜻이에요, 적다. 양이 적다는 뜻. 이게 양이 적은 놈이에요. 이거는 음이 적은 놈이에요. 음이 적다는 얘기는 이건 뭐 자체가 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음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도 낙서에서 숫자의 개념이 나왔죠. 1부터 10까지 나왔는데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이었죠. 숫자에서 음양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주역 따질 때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게 셋이면 이게 전체를 보면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렇죠? 양이에요. 이 양. 그러면 이거 이제 요걸 세 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홀수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양이에요. 그러면 음양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두 가지만 했죠. 양은 올라가는 성질, 음은 내려가는 거, 그 두 개만 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라가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지랑이가 보면 쫙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땅에 음기 속에 묻혀있던 양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양기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여요. 그러면 양기는
양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같은 양인데 여기가 힘이 셀까요? 여기가 힘이 셀까요? 예? 그러니까 틀린다니까. 올라가는 놈은 여기가 힘이 센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10도라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 50도씩 낮춰져 갖고 몇 도예요? 0도예요, 0도.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 그러면 깎고 잘 생각하세요. 이걸 점수로 한다. 그러면 여기부터 1, 2, 3, 4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가 강하니까 이제 요거의 핵심이에요. 양기는 어디에서 점수를 매긴다? 위에서부터. 음이 올라가는 건 어디서 점수를 매긴다? 아래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량화가 되겠죠. 요거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복잡해지면 더 헷갈려요. 자, 이거 하나, 둘, 셋이니까 양이죠. 양이면 어디부터 점수를 매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의 0승, 2의 1승이에요. 이거 두 개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럼 2의 0승은 뭐예요? 마이너스 1. 2의 1승은? 아니, 이건 2죠? 합하면 1이에요. 이 값은 1이에요. 1. 1은 양이죠. 음이 양이죠. 그래서 이게 소양이라고 하는데 이 양값이라 나옵니다. 양값이. 그래서 소양. 누가 그냥 이걸 갖다가 소양이라고 이름 짓자 장명가가 지은 게 아니고 이 술적 기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소음이 왜 됐어요? 이것도 하나, 둘, 셋이면 어디부터 점수 매겨요? 이렇게 점수 매겨야 되겠죠? 그럼 1, 이거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더하면 이거 마이너스 1. 이 가을에는 음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양이에요. 양이 적다는 뜻이지. 이래요. 그러면 이건 하나, 둘이니까 음수죠. 이렇게 점수 매겨야 되겠죠. 1, 2, 그러면 이 3이에요. 이거의 값은. 이건 하나, 둘, 셋, 넷. 짝수면 이것도 뭐예요? 음수죠. 음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합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태음은 마이너스 3, 태양은 3. 소음은 1, 소양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되나요? 요거 헷갈리나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걸 공부 안 하고 43864개 나가면 정말 돌아온 부탁이에요. 자, 이런 배열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천태, 리진, 손간, 강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 둘, 셋, 양수죠? 양수는 어디부터 계산하나요? 이렇게 하죠. 1, 2, 4, 이진법이니까. 그러면 요 세 개에 있는 건천이라 하는 다음에 값은 7이에요. 7.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수죠? 음이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거는 뭐죠? 합해서 마이너스 7이에요. 이놈은 7 값이야, 양 값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7 값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해 볼까요?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짝수는 음이죠.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1, 2, 마이너스 4.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건 마이너스 3.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음수죠.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4. 이건 얼마예요? 5에 3이니까 이거는 3.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이렇게 위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합하면 플러스 1. 요건 마이너스 7. 요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짝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마이너스 1, 2, 4. 이건 어떻게 되죠? 5.
이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아니, 짝수니, 그 양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이것은 마이너스에서 그냥 마이너스 3. 이거는 계산해보나 마나 마이너스 5. 자, 7. 보세요. 7 다음에 5, 7, 5, 3, 1. 뭔가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순서를 보면 이게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면 여기 마이너스 2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5가 와 있어요. 그렇죠?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복귀8개를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천태, 리진, 손, 감, 간, 곤에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런 점수의 무질서가 나타났어요. 무질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질서를 요리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또 찾느냐면 우리가 몇천 년의 동양 서양도 마찬가지죠. 그 사회가 왕을 제일 위에 모시고 그 아래로는 또 뭐가 있어요? 신분제 질서가 있었죠. 신분제 질서라는 걸 유지하기 위한 천부 이념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을 중시하고 민을 천리했죠. 남존 여비 이렇게 됐죠. 그렇죠? 양존 존양 어금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걸 계산했냐면 전부 다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값으로 계산을 했어요. 여자가 평등하거나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위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면 어떤 이제 계산법이 나오느냐? 그 영미의 그 갈증이 있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 영미로 갈 테니까. 그래서 모조리 위에서부터 계산했어요. 1, 2, 4, 7이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2, 4 이거는 5죠. 1, 마이너스 2, 4 이건 뭐죠? 3이죠.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그러면 1이죠. 7, 5, 3, 1 아주 순서를 잘 맞죠?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1, 2,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3이죠. 요거는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5 이거는 짝이니까 전부 이렇게 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그러면 7,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되죠. 이게 소강제리가 배열한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값을 정하는 방향을 수학적으로 했을까요? 음양 오행의 원리를 했을까요? 뭘 써했을까요? 이념에 의해서 했어요. 남자가 미고 양 미라고 하는 거. 최근에 우리가 하는 수학, 위상 수학 개념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장군계, 공자계 이런 괴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두세 개, 몇 개 못 보셨을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계산해내는 논리가 다를 수 있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이런 괴가 나왔던 것은 그 통치, 예전에 이제 상황5대 시대에 자기가 하늘로부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 속에는 무엇인가를 어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에 대한 일단은 얘가 쭉 더 나가야 되는데 주역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추가적인 것들은 별도 강의를 하든지 뭘 하는 걸로 하고 박 선생님이나 이정혜연 씨 같이 누구 추격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추가적으로 합시다.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주역 이렇게 이상하게 공부하지 말고 원리로 공부해서 나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은 줄 알고 이걸 했는데 이게 정력 8개 뭐 이런 것까지 복희 당분 8개 이런 것들 이런 걸 하면서 이건 숫자로 계산을 쫙 하면 소름이 돋아요. 왜 이렇게 배열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